안녕하세요. 리치고팀의 김기현입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의 어떤 응원과 관심 속에 무럭무럭 리치고 우리 TV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광주, 전라남도 쪽에 있는 광주광역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시면 광주광역시는 일단은 KB 부동산 지수 데이터는 지금 계속 여전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매가와 전세가 둘 다 여전히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거래 위주인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이 데이터로도 상승폭은 축소는 됐지만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는 정말 꾸준하게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광주광역시의 지금 이제 전세 저평가 지수는 마이너스 13.1% 정도. 지금이 제일 안 좋죠. 그래서 전세 대비해서 한 13% 정도 고평가되어 있고, 요게 11등. 그래서 전국 기준 한 중간 정도? 뭐 완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고평가 지금 상태에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소득 대비한 광주광역시 아파트 가격이 어떻죠? 지금 꾸준하게 올라와서 역사적인 가장 고평가 순간에 있죠. 그래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보세요. 한 번도 거의 내린 적이 없어요. 그냥 조금씩, 그러니까 거의 이제 횡보하다가 오르고, 완만하게 오르다 또 횡보하다가 오르고, 횡보하다가 오르고, 이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유동성, 그 다음 초저금리, 그 다음 임대차 3법, 이거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급등의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소득 대비해서 가장 지금 비싼 구간이다. 그리고 물가 대비해서도 어때요? 지금 30.1% 정도 고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물가로 봐도 굉장히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택 구매력 지수가 지난 4분기 기준으로 101까지 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주광역시는 2004년부터 2010년 말까지도 굉장히 이 주택 구매력 지수가 좋았습니다. 즉, 대출 껴서 광주광역시에 집을 사기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년 정도에도 사실은 괜찮았죠. 근데 이제 조금 빨간불이 들어왔고, 잠깐 좋아지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출 금리를 확 낮추니까 주택 구매력 지수가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역사상 최악이다. 최악. 완전히 이제 훅 떨어졌죠. 그런데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어떻게 됐어요? 지난 4분기보다 더 많이 올라갔죠. 요 데이터는 지금 작년 21년 4분기 데이터잖아요. 근데 지금 22년 5월이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훨씬 더 많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도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이 주택구매력 지수는 어떻다? 훨씬 더 지금 안 좋다. 최악이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중요성은 제가 정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구매력 지수. 너무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구입 물량 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중산층이 살 수 있는 광주광역시의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여주는데 한 66% 정도. 좀 여전히 그래도 완전 나쁘진 않죠. 근데 지난 2012년 이후로 지금 가장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전세가율도 지금 이제 2017년 이후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라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아파트를 어떤 거주의 대상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가 가격보다 매매가 가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잠깐 나타났던 모습들이고, 보시는 것처럼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전세가율이 3년, 4년 이상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국면에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지금 매도세는 굉장히 많고 매수세 거의 없습니다.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만 이거는 뭐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다. 왜? 보시는 것처럼 팔자세가 많고 사자세 거의 없잖아요. 전세수급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자, 입주 물량을 보니까 올해 좀 있고 내년, 내후년 별로 없어요. 야, 이 정도면 참 입주 물량을 좀 때려지을 만도 한데, 광주광역시는 보니까 입주 물량이 정말 없네요. 그러니까 올해 좀 있고 내년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좀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미분양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미분양 없고, 이제 세대수는 지난 몇 년, 한 14년 이후로 한 지금 15% 정도 증가했는데, 인구는
2.5% 지금 감소한 모습이고요. 자, 일자리는 지금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한 11% 정도 지금 일자리가 증가를 했고, 여기는 이제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라고 하는 곳이 가장 회사가 많고, 그 다음 기아 자동차, 금호타이어, 광주은행, 요 정도 순이네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예금 대출 위험 인덱스라고 해서, 광주광역시의 대출액과 예금액의 이 비율의 차이를 좀 보여주는 건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 주황색인 예금액이 늘다가 살짝 지금 조금 줄었고요. 대출액은 여전히 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액 대비한 대출의 비율이 155% 정도, 지금 막대 그래프상으로 155%, 2022년 2월달 기준으로 155%, 즉, 예금보다 대출이 얼마가 더 많다? 55%더 많다. 그리고 이것들은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별로 좋은 현상들은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광주의 주택담보대출 위험 인덱스예요. 이건 뭐냐? 광주광역시의 예금액과 이 주택담보대출액의 그 비율을 제가 측정을 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65% 상당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광주광역시의 예금이 예를 들면 100조가 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 위험액가 65%라는 건 뭐예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65조가 있다. 네. 그만큼 지금 상당히 지금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높죠. 그만큼 지금 광주광역시에 대출 껴가지고 집 산 사람이 굉장히 지금 많다. 자, 이렇게 해서 광주광역시 데이터를 리치고 엑스퍼트 가지고 한번 봤고요. 리치고 우리 우리 PC 화면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광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니까 거래가 이렇게 많이 지금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걸 들어보니까 또 어디 커뮤니티에서 원래 네이버에 매물이 안 올라가다가 네이버에 매물이 지금 대규모로 이동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이제 광주광역시 매물이 지금 한 10,000건 정도 이렇게 지금 쌓여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니, 이제 나도 데이터 분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그거는 여기 리치웹에 분석에 가셔서 CW 요약 분석, 여기에서 광주광역시 클릭하시면 다 이렇게 보여요. 예, 다 보입니다. 여기서 내가 리치로 할 건지, 내가 한국 부동산 지수로 할 건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예,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 여기 투자 점수 다 보실 수 있고, 투자 점수가 좋을 때 투자라고 말씀드렸죠? 전세 저평가 인덱스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보시면 되고요. 소득 대비 저평가 인덱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를 해서 보는데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다, 주택 구매로 수 다 나와 있죠. 모든 입주물량 다 나와 있죠. 미분양이 있죠. 그 다음 매물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들 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분석 영상을 보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어떤 로직으로 어떻게 해서 하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다 직접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러면 뭐다? 조례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내 걸로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구의 영향력과 통제력 안에? 여러분들의 통제력과 영향력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이 지역 분석 영상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서 어떤 로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지를 잘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보시면 일단 부동산 데이터가 되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데이터가 하나만 있는 게 여러 개가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말들이 다 제각각 조금씩 다 다른 거죠. 근데 우리 리치고는 모든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보시면 KB 호가 위주인 KB 부동산 지수 통계 데이터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상승폭이 미미해졌죠. 그 다음에 전세가는 여전히 조금씩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실거래 위주인 한국 부동산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이제 보시면 뭐예요? 이제 1월 달부터 조금씩 지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전세가 상승도 최근에는 이제 보시면 아주 0.03% 아주 이제 미미해졌다. 그래서 지금 플라워 차트도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지금 살짝 머리를 살짝 지금 왼쪽으로 좀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뭔가 지금 실거래가는 조금 뭔가 좀 안 좋아지는 이런 뭔가 분위기가 있다. 근데 호가 위주인 이제 KB 부동산 데이터로는 여전히 조금이나마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는 0.7%예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닥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에 거품이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KB 부동산 지수 데이터 기준으로 몇 등이에요? 3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세로 봤을 때는 거품이 그렇게 없다. 그 다음에 소득 대비했을 때도 어때요? 이때가 제일 쌌죠. 2020년 1월 달이 제일 쌌는데 그 이후로 올라오다가 지금 다시 전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고평가 구간으로 지금 진입한 거는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고요. 자, 물가 대비에서도 여전히 아직은 좀 저평가 정도네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물가 예전에 이제 고점을 찍었을 때는 16, 17년도에는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물가 대비해서 상당히 좀 고평가 수준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도 저평가고 역사적인 평균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로 봐도 뭐 이렇게 그닥 그렇게 거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는 않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택 구매력 지수가 최악이다. 역사상 최악이다.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성격, 능력, 체력, 인성 여러 가지 다 보듯이 부동산도 너무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전문가 분들이라도 그냥 하나의 데이터 가지고 이제 그거를 전체인 것 마냥. 그렇기 때문에 빈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난, 이 데이터가 이제 2017년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지난 2004년부터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2004년, 5년, 6년 이때 얼마나 좋아요. 이럴 때 돼야지, 이럴 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한 18년 만에 역사상 최악 수준이다. 지금 대출 껴서 울산에 집 사는 게 얼마보다 지금 18년 만에 가장 부담스럽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야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절대 안 사죠. 아시죠? 부동산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의사결정이고 이게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나도 강합니다. 내 전 재산이 거기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매덕 떨어져 봐요, 여러분들. 진짜 그냥 멘탈 훅 갑니다. 진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이제 집도 보시는 것처럼 63.1%까지 떨어졌어요. 주택 구입 물량 지수. 그래서 이게 이제 18, 19년에 상당히 좋았죠. 근데 지금은 역사상 외에도 가장 안 좋다. 자, 그런데 이제 전세가율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다.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긍정의 신호인 거죠. 긍정의 신호입니다.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지금 뭐다? 실제 수요인 전세가 상승률이 투자나 투기 수요가 들어간 매물가 상승률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급 데이터를 보니까 매수세인 빨간색은 다시 내려갔고 매도세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지금 매매 수급이 이 막대 그래프인데 별로 안 좋죠. 파란색 불 들어와 있죠. 그래서 지금 매매 수급이 그닥 좋지 못하고 전세 수급은 그래도 지금 한 150 가까이 정도 됩니다. 상당히 이제 이 정도면은 괜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아직은 괜찮다. 자, 그런데 보니까 와, 지금 입주 물량이 2020년, 21년, 22년 계속 없었네요. 그러니까 19년 말부터 다시 아파트 가격이 뭐 중순이나 이때부터 올라가는 게 그냥 이것만 봐도 딱 느낌이 오죠. 근데 내년에 어때요? 내년에 상당히 지금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거의 9,000세대 가까운 지금 입주 물량이 입주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미분양이 395채. 거의 뭐 변화 없습니다. 미분양 변화 없고요. 그 다음에, 세대수는 지금 한 2014년 이후로 이제 12% 정도 증가했고, 인구는, 울산 같은 경우는 15, 16년에 인구가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인구는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일자리가 지금 증감률이 3.1%. 현대중공업이 1등, 근로복지공단, 현대미포조선. 그러니까, 이제 조선업이 이제 주력이고 근데 일자리 증감률이 거의 변화가 없죠. 이런 거는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울산의 이 예금 대출 위험 인덱스라는 건데 그래서 요 파란색 선이 대출 이 주황색 선이 예금 그다음에 요 뒤에 막대 그래프가 예금 대비한 대출의 그런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 얘가 지금 160.5% 즉 뭐다? 울산은 대출이 예금보다 60% 많은 거예요.
심각한 거죠. 자, 이게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면 세종이랑 서울인데 여기는 68% 79%예요. 뭐예요? 대출이 그러니까 예금이 100조가 있으면 대출이 한 70조, 80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이 더 많은 거죠.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동네다. 근데 이 100% 넘는 지역들 그중에서도 이제 울산은 지금 5등인데 안 좋은 걸로 5등. 그래서 인천, 제주, 경기, 경남, 울산. 뭐다? 이런 지역들은 뭐다? 바람이 불면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굉장히 취약하다. 왜? 금리 이자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울산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위험인덱스로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17, 18년도에 보니까 이때 사람들이 대출 껴다가 이제 집을 엄청 많이 샀던 것 같고요. 예금액 대비해서 그러면서 요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인데, 최근에 이제 거의 이제 뭐 별로 증가세가 별로 없죠. 자, 제가 정리를 해보겠어요. 만약에, 저다. 저라면 지금 안 삽니다. 너무 비싸죠. 일단 주택 구매력 지수가 너무 높고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가 너무 안 좋아요. 이게 안 좋고 대출 대비한 예금의 이 비율인 대출형 인덱스가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굉장히 취약할 가능성이 많고 내년에 또 입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입주 물량이 또 꽤 많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한 내년 중순부터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동안 만약 뭔가 좀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급매물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때 데이터를 좀 보고 판단하면서 내년 중순 이후에 매수하는 거를 좀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좀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데이터가 좋으면 한번 사볼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좀 아니다. 하지만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럼 지금 팔아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또 안 좋은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충격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각자 판단을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세종이나 뭐 엄청 다른 지역처럼 너무 고평가 상태이면서 막 너무 안 좋다. 이건 아니다. 분명히 안 좋은 데이터도 있지만 긍정적인 데이터 그렇게 여러 가지 뭐 소득 대비나 그다음에 물가 대비나 전세 대비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거품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주택금리 지수가 너무 안 좋고 대출액이 많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굉장히 취약할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보자. 이런 게 울산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전 광역시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가격 데이터는 KB부동산 지수 데이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호가 위주 데이터라고 인식을 좀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는 이제 주간으로 바꿔서 보도록 하겠고요. 자,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제 첫 번째 책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에서 강력하게 추천했던 세 지역 중에 하나죠. 서울, 전남, 대전을 제가 강력 추천했었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데이터가 한 거죠.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전이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고 최근에는 어때요? 매매가와 전세가 전부 다 파란불이 들어왔죠. 네,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하락이 호가로도 하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 부동산은 지수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실제 실거래 위주 그러면 하락폭이 좀 더 클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이미 이제 하락폭이 좀 더 가파르죠. 한국 부동산은 데이터나 KB 부동산 데이터 지금 둘 다 하락을 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 KB 부동산 지수 통계 데이터 기준으로 지금 이제 전세 저평가가 대전이 마이너스 20.3% 지금 상당히 안 좋죠. 그러니까 매매가가 지금 전세 본질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20%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순위가 15등 상당히 안 좋죠. 대전, 세종, 경기, 서울 여기가 되게 안 좋은데 지금 대전, 세종 옆에 둘 다 붙어있는데 둘 다 지금 상당히 안 좋다. 그나마 이제 경남, 경북, 울산, 경북, 충남 이런 데가 좀 괜찮다. 자, 그 다음에 소득 대비해서 보니까 어때요? 소득 대비해서 이제 2011년이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고점, 직전 고점이었고 이때 이후로 조금 내려왔었는데 보시는 거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역사상 소득 대비해서 대전의 아파트가 가장 비싸다. 지금 너무너무 비싸다. 자,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도 어때요? 굉장히 높죠. 물가 대비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가팔랐다. 물가 대비해서도 고평가다. 자, 그 다음에 주택 구매력 지수. 이게 이제 정말로 중요한데, 주택 구매력 지수에는 사람들의 소득 데이터, 그 다음에 대출 금리 데이터, 그 다음에 집값 데이터가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출 껴서 집을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초록색 그릴 때 사면은
그냥 행복합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역사상 가장 안 좋은데 이 데이터가 4분기 데이터는 지난 21년 12월 데이터. 근데 지금은 벌써 5월이죠. 그 사이에 금리는 어떻게 됐죠? 주택담보대출 금리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지금 주택 구매력 지수가 얼마나 더 안 좋겠어요? 자, 전세가율도 지금 보시면 18년 이후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말씀드렸죠. 전세가가 떨어진 지 4년, 5년째 될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예, 지금 전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자, 이제 수급 데이터를 보면 살려고 하는 사람, 매수에 빨간색, 매수에 거의 없고, 팔려고 하는 사람만 잔뜩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 수급 지수가 굉장히 안 좋고요. 전세 수급도 지금은 이제 안 좋죠. 예, 그래서 전세도 안 좋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대전의 이제 입주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올해 조금 많은데 뭐 이 정도야 뭐, 예,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작고, 내후년부터 좀 많아지는데, 예, 그리고 25년, 24, 25년은 26, 여기는 좀 더 추가될 수 있어요. 예, 그, 최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향후 입주 물량이, 내년은 좀 작지만, 그렇게 작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예. 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미분양은 아직, 예, 아직 뭐, 요 정도면 뭐, 많은 편 아니죠. 작죠. 그 다음에 이제, 세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수는 대전이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고, 인구가 제일 많이 빠진 데가 어디냐면 서울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대전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뇌피셜로 하시는 분들은 뭐 서울, 뭐 인구 늘어나 이런데 서울이 인구가 제일 많이 줄어드는 지역이고, 그 다음이 대전이고, 그 다음이 부산이고, 그 다음이 대구다. 보시는 것처럼. 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이 또 일자리가 이렇게 그래도 이제 조금 꾸준히 늘고 있고, 한국철도공사가 굉장히 많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전의 이 어떤 대출 위험 인덱스도 보니까, 뭐 이거는 그렇게 이제 위험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 예. 자, 이렇게 해서 대전에 이제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전은 뭐다? 이제 대세 하락의 초입부다. 초입부. 이 대세 하락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다양한 경제 충격과 여러 가지 같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의 초입이다. 저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팔죠. 금매 내놓더라도 저는 팝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대전의 대세 하락. 옆에 세종도 분위기 되게 안 좋죠? 그래서 세종과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예, 그래서 조심하시고, 이거는 이 보여드리는 화면 이제 리치고 엑스퍼트라고 해서 리치고 전문가, 이거 이제 유료로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돈이 없어요. 예, 그러신 분들은 이 리치고 앱에 가서 보시면 분석, 여기에서 CW 요약 분석 들어가서 여기서 대전을 클릭하시면, 네, 대전 어디 갔어? 대전. 네. 그러면 똑같아요. 여기 이제 투자 점수 나와 있죠? 투자 점수가, 이 투자 점수가 좋음일 때 투자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이 거의 유위까지 갔죠? 되게 안 좋아요. 예, 아주 별로라는 거죠. 예, 지난 기간 중에서 제일 별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도 보시는 것처럼 계속 지금 안 좋죠. 예, 한 7년을 놓고 보면 이럴 때, 플러스일 때, 이럴 때 좀 사야지, 이럴 때. 근데 지금은 별로 좋지 않다. 예, 전세 대비해서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 소득 대비해서도 지금 상당히 고평가가 되고 있죠. 예, 보세요. 와, 2019년 1월 달에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쌌어요. 대전의 아파트. 이럴 때 연끌하라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근데 이런 기회가 또 온다, 안 온다? 미래에 또 다시 온다. 물론, 리치고가 대박이 나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리치고를 사용하시면, 예, 하지만, 리치고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그래서 저는 기여를 좀 할 거라 보고 있고요. 많은 좀 주변에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를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 주택 구매력 지수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너무 안 좋죠. 예, 굉장히 좋지 않고요. 입주 물량도 작지 않고, 예, 미분양 뭐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물, 요 회색이 매물인데 지금 매물이 11,500건 지금 쌓여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매수는 아니 실제 거래량은 보시는 것처럼 계속 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별로 상황이 좋지 못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전으로 한번 내려가 보죠. 대전으로 한번 내려가서, 자, 지금 이제 대전을 보니까 요걸 제가 세팅을 어떻게 해놨냐면, 여기서 제가 이제 요거를 분기 증감률로 해놨고, 요 밑에 거는 월감 증감률로 해놨어요. 그래서 분기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최근 한 달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뭐 한눈에 지도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유성구가 제일 많이 떨어졌네요. 유성구가 마이너스 1.27%. 그 다음에 서구.
대덕구는 아직 오르고 있네요. 중구, 동구. 근데 이런 지역들도 이제 어떻게 된다? 지금 대세 하락의 초입부기 때문에 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그래서 지금 일단은 대전도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 지금 새 아파트 장만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셔라. 혹시라도 하시고 싶으시면 청약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대전 그러면 지금 대전에 청약 예정인 것들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청약 조건 입력하시면 또 내 청약 조건에 맞는 걸 또 세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눌러보고 눌러보시고 주변 아파트,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서 주변 아파트로 들어가면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해서 얼마나 비싼지 싼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아파트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평당 가격이 아직 공개가 안 됐구나. 그리고 근데 요게 이제 되면은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변에 지금 뭐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얼마가 되는데 내가 지금 청약하려고 하는 애는 또 얼마인지를 좀 비교해보고 최소한 20배에서 30% 이상 저렴한 그런 청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연끌을 하는 건 안 되고요. 왜냐면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대출을 내가 하는 선에서는 괜찮다. 여기 이제 보시면 1527만 원, 1165만 원, 그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주변 어떤 이런 아파트들과 비교해서 가격 메리트가 꼭 있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좀 셉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까지 엄청난 지금 하락이 시작이 될 지금 바로 그 포인트에 지금 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내용을 잠깐 제가 대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점검을 좀 해보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구는 작년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계속 매매가와 전세가가 지금 동반 하락을 좀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가격이 좀 떨어져서 소득 대비해서도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국면입니다. 요게 평균 밑으로까지 계속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가 대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높죠. 93.4%. 와, 진짜 뭐 물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훨씬 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21년 4분기 기준으로 역사상 최악의 수준에 있습니다. 2014년 이후로 지금처럼 이렇게 주택 구매력 지수가 높았을 때가 없었고 지금은 2022년 6월 달에 됐어요. 그리고 금리는 작년 4분기보다 훨씬 더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의 주택 구매력 지수는 얘보다 더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지표들이 너무 지금 여전히 과열된 이런 국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런데 왜 제가 이제 21년 4월 달에 제가 강력하게 경고를 했죠. 대구 같은 경우는. 빨리 좀 탈출을 해라.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지금은 이제 매매가뿐만이 아니라 전세가마저도 조만간 난리가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 전세 지금 살고 계신 분들 무조건 전세 보증보험 무조건 필수로 가입하셔야 되고 새로 전세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반전세나 월세 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증보험은 꼭죠. 보증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바로 이제 요 데이터 때문입니다. 자, 요게 지금 이제 그 대구의 매매 전세 수급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대구는 지난 2014년 이후로 전세의 이 수급이 하락, 이 100보다 밑에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던 적은 언제냐? 2014년부터 2016년까지예요. 아니, 2016년 4월 달부터 2016년 한 8월 달까지. 이때가 전세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고, 전세 수급이 안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세가마저 마이너스로 지금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좋은 전세 수급을 유지하던 대구가 최근에 들어서 전세 수급이 계속 꺾이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세 수급이 지금 83.9까지 100 밑으로 한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대구에 입주량이 많기 때문에 대구의 전세 수급도 안 좋아질 거라고 제가 누누이 경고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세 수급마저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매매 시장을 보면은 매수세 빨간색인 매수세는 거의 없고 이 파란색 선인 매도세는 계속 커지고 있죠. 그래서 매매 시장도 이미 안 좋은데 이걸 그나마 전세 시장이 뒤를 좀 받쳐주면 뭐 하락이 있어도 큰 하락이 없는데 전세 시장마저 지금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다. 근데 문제는 뭐다?
문제는 바로 요 입주 물량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게 지금 올해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각합니다. 24년도 많고 25년도 여전히 많아요. 근데 여기는 25년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 내년에 이 입주 폭탄 보이시죠? 내년에가 5,000세대가 들었습니다. 5,000세대. 5,000세대가 넘게 지금 대구의 입주 물량이 터지는데 이게 지금 지난 22년 중에 가장 많은 지금 입주 폭탄이 지금 터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주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도 지금 입주 물량 좀 남아있고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 시장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날 겁니다. 네. 그럼 이 전세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전세비 더 안 좋아지겠죠. 실수행 전세가마저 이제 무너지고 매매가는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뭐 대구시장 분위기 안 좋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하죠. 무슨 뭐 대구 조정지역 풀림 좋아진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한번 사보세요. 예, 본인이 직접 예, 조정지역 풀리자마자 한번 사보십시오. 예, 내년 내후년 어떻게 되나. 자, 지금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는 뭐다? 지금 대구는 너무너무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거고요. 역전세 문제마저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제가 만약에 대구에 집을 갖고 있다면 너무 이제 좀 심장이 진짜 벌렁벌렁 거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긴장된 모습으로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촬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 어찌됐건 뭐 전세로 계시는 분이건 매매로 이제 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건 정말 아마 대구 부동산 시장에서 역사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역경의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단단히 대비를 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대구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시작입니다. 네, 미분양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하는 얘기 있죠. 이런 분 미분양이 아직 증가 안 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미분양 증가하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네, 미분양은 제일 마지막에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분양까지 증가한다? 정말 안 좋은 거죠. 또 뭐가 대구는 염려가 되냐면 이 주택담보 이거는 뭐냐면 대출 위험 인덱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것도 리치고밖에 없는 데이터죠. 왜냐면 제가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좀 쫄보 겁쟁이 투자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막 비교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니 데이터가 뭘 알아? 저는 진짜 거꾸로 묻고 싶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보시길래 그래요? 어떤 데이터를 보시는 겁니까? 예, 제가 보는 것만큼 리치고 팀에서 보는 것만큼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보시나요? 예, 정말로 이 데이터를 제대로 아시면은 절대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못하실 거예요. 자, 이거는 대구의 대출과 예금 데이터를 서로 비교 분석을 한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대구의 대출액은 계속 커지는데 예금액은 주춤하죠. 그래서 요 뒤에 게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구가 지금 160.2%, 즉 대구에 지금 예금이 100조가 있다. 그럼 대출이 160조가 있는 겁니다. 네, 160, 대출, 예금보다 대출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죠. 앞으로도 더 증가를 할 거죠. 근데 대구의 부동산 시장이 꺾여요.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또 담보대출 받아 사업도 하시고 뭐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지금 대구 지역에 이렇게 예금보다 대출이 많아서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대출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심각한 국면인데 금리마저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20%, 30%, 40%, 50%까지 떨어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 아마 연쇄 반응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조정지역 풀리고 뭐하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올라가는 중간에 아직 분위기 좋을 때 리스크가 별로 없을 때 조정지역 풀려. 그러면 그거는 다시 상승의 요건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지금 상황이 제가 좀 편하게 이제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대구 부동산 시장에 닥칠 이런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좀 제발 좀 두 번 다시는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제발 좀 의사결정해서 이렇게 입주 물량 안 쏟아지게 했었어야죠, 이게. 응? 시장이 꺾이는 와중에 이렇게 입주 폭탄까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아마 진짜
엄청난 지금 예, 일이 저는 대구 부동산 시장에 생길 것 같습니다. 다들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대구 계신 분들 정말로 단단히 예, 그에 대한 충격파 대비하셔야 되고 대구뿐만 아니라 대구 인근에 있는 지역들 그 지역들도 반드시 꼭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예, 좋아요와 구독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